성인의 연애란 이런 것인가? 그 남자를 따라가잖아요.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따라오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그냥 재밌어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닥주변에서 새롭게 보내드리는 연애, 영어로 배웠어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가장 보통의 연애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남자와 여자 속마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랑은 언제 시작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맨정신을 못 사겠어. 깜짝이야. 내가 너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어. 파혼했어. 나는 그냥 사랑의 환상 같은 게 없어요. 그놈이다 뭐 그런 거 있잖아. 자, 오늘 첫 번째 영화, 저희가 본 영화 가장 보통의 연애인데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 좀 드셨어요? 영화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좀 들려줄 수 있을까요? 제가 나이가 조금 그 나이 때보다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성인의 연애란 이런 것인가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내용은 너무 재밌고 웃으면서 볼 수 있는데 대화로 나누기에는 조금 어렵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오해가 쌓일까봐 그러지만 성인 맞아요. 성인 맞으시고, 근데 다만 거기 영화의 캐릭터들이 30대 중반이다 보니까 이제 띠동갑 정도 나는 그런 정도셔서 조금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왜냐면 미성년 영상에는 저희가 댓글을 못 달게 돼 있기 때문에 성년이라는 걸 확실히 짚어주고 넘어가야죠. 30대에 대한 사랑 얘기였잖아요. 네. 사라님은 어떠셨어요? 굉장히 첫 장면부터 좀 찌질한 남자를 보여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연애 자체가 뭔가 저는 공감이 가진 않았어요. 그래요? 네, 공감은 가진 않았지만 공효진의 대사 한마디 한마디는 좀 나름의 공감이 가면서 좀 재밌게 봤던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부분은 좀 공감을 많이 주고 뒷부분은 좀 판타지로 흘러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 여기서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영화를 안 보셨어도 우리가 항상 남자들은 궁금해하는 게 있는데, 그 영화 속에서 그 남자를 따라가잖아요. 어떻게 따라냐면 직장 동료입니다. 셋이서 술을 마시다가 한 사람이 집에 갔어요. 근데 여기서 팀장이 동갑인 팀장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뭐 이렇게 상사의 억압에 의한 건 아니었는데, 둘만 남았는데 한잔하러 갈래? 라고 말할 때 같이 가서 마신단 말이죠. 이때 남자는 슬슬 오해하기 시작해요. 이때 진짜 여자의 속마음은 뭔가요? 이 남자가 좀 괜찮다는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게 전혀 없었을까요? 전혀 없어도 따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만난 사람이었고 싱글이고 그냥 그 1차가 좀 재밌었더라면 그러면 한번 이야기 나누는 정도? 그러니까 이성의 호기심보다는 그냥 직장 동료로서 같이 술 한잔 내가 같이 하자 이런 느낌. 이성적인 마음이 0%여도? 전혀 없어요? 0%여도. 0%. 친구로서 그냥. 친구로서. 저는 호감이 좀 있진 않았을까 싶은 게, 그 전 술자리가 너무 난장판이었잖아요. 막 성추행범으로 오해받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자기들끼리 막 엄청 큰 소리 내가지고, 막 그런 상황이었고, 공효진이 부끄러워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뭔가 2차 술자리가 재밌어서 따라간다기보다는 김래원한테 관심이 있어서 따라간 게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 입장에서 궁금한 건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따라오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그냥 재밌어서,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이 외로워서 따라가는 건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제 친구가 실제로 다음날 같이 있으면 호감이었나요? 다음날 같이 있으면 같이 있으면 미안합니다. 아니 제 친구는 그냥 직장 동료인데 그냥 같이 밥 먹자 해서 밥을 먹었고, 제 친구가 남자친구가 있는지 그 사람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야, 남자친구 있는지. 그러면서 야, 너 그러면 남자친구 있는데 왜 나랑 같이 지금 밥 먹고 술 마셔? 아니 그냥 밥 먹고 간단하게 동료로서 이야기하려고 만난 건데 왜 그렇게 오해를 했냐. 이런 적도 있었어요. 다음날 그럼 나랑 왜 그 자리를 했냐고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하루 지나서. 남자들은 잘 모르더라. 그렇죠. 그거 알려줘야 돼. 그 남자는 몰랐어. 내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줘서 알았지. 그거 아는 사람이 이거 안 보고 있어요 지금. 좀 더 이성적으로 뭔가 질문을 던져봐서 그 답변을 좀 보고 나면은 조금만 그래,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 하루 같이 술 마시고 밥 먹었다고 그거를 바로 연애로 치부하고 뭔가 뭐지 우리 이제 내일부터 1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 성급한 판단인 거. 그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계속 자리를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계속 만나자고, 한 번씩은 밥 먹자, 밥 먹고 가자, 술 굳이 말고도 시간 언제 돼? 이런 거. 영화 보러 갈래? 뭐 이 정도? 근데 거기서 아니야 뭐 괜찮아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아닌 거고, 뭐 그래 해서 하면 그 정도면 호감이지 않을까요? 여기서도 좀 남자가 헷갈리는 게, 여자가 지금은 좀 힘들어요 나중에 봐요 그러면 호감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한 번만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미안해서 받아줄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럼 나쁜 거잖아요. 나쁘다고? 호감. 근데 그 여자가 중요한 거는 그 남자가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거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쵸, 그걸 알아야지.
여자는 알죠, 보통은. 여자는 알죠. 저 남자가 날 좀 좋아하구나. 근데 약간 이런 식으로 커트 쳐야지. 예를 들어서 남자는 보통 여자를 다 좋아해요. 나는 직장 내에서 연애는 절대 하기 싫어 라고 말을 돌려준다든지 아니면 친구 사이에 무슨 연애야? 절대 싫어. 나는 원래 기존에 알던 사람이랑은 연애하고 싶지 않아 라고 돌려서 말해주면은 남자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는데도 모르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거고요. 호감을 알아차리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이게 호감을 몇 번 보낸다 해서 이게 정말 진짜 호감인가 아니면 그냥 사람 좋고 착하고 그런 건가. 그치. 제가 옛날에 부산 살 때 카페 엄청 좋아하는 카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카페 사장님이 엄청 젊었어요. 젊은 사장이었고 한 28살 정도 되는 이렇게 대학교 이제 졸업하고 모은 돈으로 카페를 창업했는데 카페가 꽤 잘 됐었어요. 카페도 되게 좋고 뭔가 제가 되게 그리고 LP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런데 그런 것도 되게 예쁘게 돼 있고 음악도 너무 좋고 야, 좀 LP면 제 윗세대인데. 요새는 뉴트로라고 그런 게 다시 유행을 하니까 되게 인스타 사람들한테 되게 인기가 있는 그런 데였거든요. 이렇게 부산 살고 서면 있으면 그 카페는 무조건 가야 된다. 그 정도로 좀 인기가 많은 카페였는데 그 카페 사장님이 제가 갈 때마다 서비스를 주는 거예요. 자꾸 막 스콘, 빵 이런 거 주고 그래서 그것도 뭐 고객 유치를 해야 되니까 제가 좀 많이 가긴 했거든요. 말할 때는 일주일에 2번씩도 가고 그랬었어가지고 뭐 내가 팔아줄게 얼마인데 이 정도는 해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은 갑자기 저한테 더치커피 원액을 한 병을 주면서 이거 제가 마시려고 만들었는데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친구랑 진짜 오랜만에 커피 맛있는 거 먹어서 너무 좋다고 집에서 맛없는 것만 먹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딱 주신 거예요. 내 얘기를 듣고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게 또 파는 게 아니었어요. 나를 위해 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뭐지? 까지 생각했는데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한 달 뒤에 거길 또 갔는데 갑자기 저한테 LP판을 주시는 거예요. 딱 주면서 그 존 레논의 이매진 아니야? 레리비 뭐야? 이매진 LP 비틀즈야? 딱 주기를 너무 놀라서 이거 왜 저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아니 드리는 건 아니고요. 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완전히 그냥 완전 100% 아니에요? 다시 돌려줄 때 나랑 만나자. 나를 만나자. 이렇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아주 관심이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인스타 다이렉트로 혹시 제가 LP 빌려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함께 나누고 싶어서 시작한 거였는데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뭐지?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모두 힘냅시다. 이렇게 갑자기 온 거예요. 대박이죠. 그러네요. 철벽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좋은 고객인 것 같아서 이런 말도 있었고 뭐 우리 모두 힘냅시다. 그것도 힘냅시다 막 하트 이런 것도 아니고 불불불 이렇게만. 사라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완전 초반까지 이야기 들었을 때 남자 100%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남자는 고객 유치를 위해서 여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 같아. 근데 원래 사람이 엄청 좋은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좋은 사람이냐? 너를 헷갈리겠는데? 그게 참 애매한 것 같아. 착한 사람은 좋은 남자친구일 순 없잖아. 그렇죠. 그렇군요. 한 6개월 뒤에 제가 부산 여행을 가서 최근에 갔는데 저한테 티코스터를 주셨거든요. 티코스터. 코스터라면 그 받침대. 삿잔 받침. 그걸 주셨는데 친절히 아주 친절하신 분인 걸로. 저는 몇 번 의심을 한 5번 했다니까요. 나를 좋아할까? 설마 아닐 거야. 나를 좋아하는 건가? 설마 아닐 거야. 5번을 거쳐고 한 번 용기 냈는데도 실패했어요. 용기를 냈어요? 뭐라고? 문자 보낸 거 말고? 그 다이렉트가 용기였죠. 거기서 막 이제 추가적으로 반응이 좋았으면 제가 더 물어봐야겠죠. 그 카카오톡 다이렉트 메시지는 그분의 그게 이제 카카오톡으로 사업장이 등록돼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인스타그램이라고. 답답해 지금. 답답해. 그것도 몰라 하면서.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그래. 다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 왜냐면 여기 보시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이야. 나처럼. 인스타가 있으세요? 네, 있어요. 인스타에 보면 거기 옆에 쪽지 보내기 같은 그런. 이렇게 했어, 이렇게. 알았어. 종이 비행기, 알았어. 알았어. 아는데 일부러 모른 척 했다. 아니야, 모를까봐. 설마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걸 보고 있을까봐, 유튜브를. 깜짝 놀래. 나를 어떻게 알았지라고 깜짝 놀래. 몰랐는데 지금 되게 감사해하고 있어. 공감해준 거야. 이게 시간에 공감해야 돼. 지금 나 같은 부류가 한 30%는 된단 말이야. 지금 보고 있는 분들 중에. 구독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방송하고 있어. 그렇지. 예를 들어서 그게 사업 카페를 같이 차리면서 마케팅은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해주고 있을 아닙니다. 수도 있고. 원래 그래요? 1인 사업 카페였고 제가
한두 번 가봤겠습니까? 와, 그렇군요. 알바생도 그때는 없어. 지금은 아주 잘 돼서 알바생이 아주 많지만 그때는 알바생도 없었어요. 정말로 이해가 안 가네요. 정말로 고객 관리라는 차원에서는 더치커피는 실은 너무 좀 과한 거지. 그것도 더치커피를 이렇게 딱 주면서 여기가 담아갈 봉투가 없는 거예요. 종이 봉투가 없어가지고 저 구석에서 뚜레쥬르 빵 봉투를 부시럭부시럭 주면서 거기 담아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귀여웠거든요. 그렇죠. 사장님께 영상통화, 영상 편지 하나. 한 말씀 들려주세요. 한 말씀. 들려주세요. 그때 당신의 마음은 무엇이었나요? 그러니까. 사장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시청자분들이 아시면 제보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마음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지금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니었나 봐요. 그런 건 아니고 정말로 그분은 호의였는데 그 호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과하거든요. 왜곡된 거죠. 너무 과해. 제가 왜곡을 시킨 거죠. 나쁜 마음으로. 아니 근데 뭐 더치커피나 이런 건 다 LP판 이런 건 사실이니까. LP판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어요? 집에 LP 플레이어가 있다고? 제가 인스타에 올렸죠 이제. 거기서 듣고 너무 좋아서 LP 턴테이블을 사서 올렸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 전에 샵에서 그 카페 이름을 네가 남겼잖아. 그래, 그치.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자기 카페니까 더 좋아요 눌러주고 더 잘해주지 않았을까. 더 많이 홍보해주라고. 그치. 그래서 그러네. 내가 친구들을 엄청나게 끌고 가긴 갔었어. 정말 고객 관리 측면이었네요. 좋은 분이었고 그냥 좋은 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행복하시고 제가 예전에 연애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들어온 상담 중에 하나가 미용하시는 분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을 어떻게 유혹할지 모르겠다. 여성분들의 사연이에요. 남자 미용사. 남자 미용사가 좋다고 이런 게 되게 많이 와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유혹할 수 있을까? 이야기 잘 들어주고 하면 되지 않나? 안 돼요. 그래? 나는 이상하게 미용실 갈 때마다 다 남자 선생님들이 해주는데 안에 추파를 던지는 게 보이던데. 그게 고객 관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성분들이 마음이 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 좋아하나. 난 혹하지 않았어 나는. 그러니까 안 혹하면 그만이지. 하지만 혹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사연을 보낸다니까. 혹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냐면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나도 왠지 이거를 이 사람을 유혹하면 될 것 같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머리를 너무 잘 감겨줘서 반했나? 마사지 잘해서? 아니지. 그 전에 추파의 눈빛에서부터 이미 남자가 먼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도 잘해보고 싶은 맞아 마음이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 오히려 평소에 연애를 잘 못해보고 자신감이 없을수록 그런 거에 넘어가기 쉬운 거죠. 맞아. 수 있겠다. 왜냐면 내가 연애에 대해 자신감이 없는 만큼 기대감이 커져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넘어가지 않았나. 그쵸. 뭐 영에서 출발했지만 이런 얘기 좋은 것 같아요. 이것만 따로 따서 상담으로 가도 될 것 같고. 몇 가지가 더 궁금한데 그러면 사랑은 과연 언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지금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영화를 보면서 지연님이 말한 것처럼 그러면 지연님은 어쨌건 좀 큰 범위에서 사랑이라 생각하면 그 카페 사장님을 사랑한 마음이 좀 있었나? 전 사랑이었죠. 전 진심이었죠. 저는.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랑은 언제 시작됐어요? 의심부터 시작된 것 같아. 이 사람 뭐지? 제가 딱 보고 내 스타일이다 이런 게 아니었고 그 사람이 날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뭐지 왜 나한테 잘해주네? 이런 생각이 들게 하고 그러니까 뭔가 괜찮아 보이고 그랬죠. 그 가장 보통의 영화에서도 보면 처음에 시작은 이 사람이 정말 다를까라는 궁금증에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을 막 마신 척하면서 이 남자를 좀 유혹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궁금증에서 출발해서 성욕으로 갔다가 그 중간 시점에서 약간 이 사람이 너무 안쓰럽다, 이 사람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갔다가 마지막에 이제 신뢰로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궁금증에서 더 나가지는 못했네요. 그쵸. 또 하나 궁금한 건 두 사람이 어쨌든 성인의 연애다 보니까 두 사람이 이제 진도를 나간단 말이에요. 끝까지.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여성은 부랴부랴 옷을 입고 떠나요. 남자는 자는 척을 해. 이때 왜 그랬을까 난 그게 궁금해요. 약간 서운하잖아요. 어쨌든 관계가 다 발전된 건데 가버리면 술을 먹고 한 행동이라서. 그쵸. 술을 먹고 또 같은 직장에서 또 마주칠 거니까 좀 뭔가 진실된 느낌이 없어서 여자가 그렇게 나간 게 아닐까 싶어요. 맞아. 그리고 그 같이 관계를 나눈 그 자체도 뭔가 정말 사랑해서 라고 했다기보다는 순간적인 성욕이었을 것 같고. 그래서 좋았으니까 뭐 끝나고 또 뭐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 꺼내고 뭐 김치찌개 이야기 나오고 그랬나? 맞아. 그러면 그 상대가 떠난 건 확신이 없기 때문이네요. 확신이 없는 것 같아. 근데 공효진이랑 김래원도 그거를 그렇게 정말 사랑으로 이어가려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게 나는 궁금한 거지. 사랑으로 이어가려는 마음은 그러면 언제 시작되냐는 거죠. 관계를 했는데도 안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언제 그럼 사랑으로 이어가려는 마음이 시작돼요? 육체적인 뭔가 사랑이 아니라
뭔가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 때쯤? 그래서 뭔가 진짜 사랑은 거의 영화 끝날 때쯤 보여준 것 같아요. 막판에. 서로 3개월 연락 안 하다가. 안 하다가 그때. 맞아. 보고 싶었어. 그거. 마지막 단계에서는 어쨌건 둘 사이에 신뢰가 쌓여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두 분이 약간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된다 약간 말을 한, 저는 좀 그 포인트가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연애 자체가 상당히 일단 술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랑 그리고 또 좀 성욕을 좀 많이 드러내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 30대가 됐을 때 여성분들은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좀 약간 계속 똑같은 연애 똑같은 이별, 물론 똑같진 않지만 계속해서 자기가 이별했다는 사실은 똑같잖아요. 상처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두려워하게 되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렸을 때는 몰랐던 내 욕구에 대해서는 또 알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충돌하진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지금 세대가 달라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성욕은 나쁜 것이라고 약간 암시적으로 배우거든요. 그런 그 옛날 세대는? 네네. 저희 같은 세대는. 그래서 내 욕구는 나쁜 거고, 그래서 그 욕구만 바라는 상대도 나쁜 사람인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내가 욕구를 이해하게 된 거죠. 스스로 욕구를. 그러면서 그게 이제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고 욕구를 풀자니 이 사람을 믿을 수는 없고, 약간 그런 거를 두 가지를 다 알게 된 나이의 사랑이어서, 이렇게 술에 의존해서 언제든 도망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하긴 했어요. 이 영화는 참고로 사라님이, 저분이 추천했습니다. 저분이. 그래 놓고 전날 바꾸재. 좀 김래연이 이해가 안 갔던 게 분명히 잘못한 거는 김래연의 여자친구가 바람이 난 거잖아요. 그것도 김래연의 집에서. 그런데 왜 김래연은 진정한 사랑을 원한다고 하면서 왜 그 사랑을 끝맺지 못하는 걸까? 그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을 믿었고 그 여자가 그렇게 배신했으면은 빨리 훌훌 털고 뭐 자기 일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계속 연락을 계속 하잖아요. 자냐고요. 계속 연락. 정말로 사랑하니까. 정말로 사랑하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는데도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을까? 난 너무 열받을 것 같은데? 이게 남자가 가지는 좀 문제 중에 하나인데, 특히나 성실한 사람, 남자일수록 이 문제가 있어요. 연애를 잘 못하는 성실한 남자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건 목적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목적은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결혼이 목적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목적이고, 그리고 약간 그렇게 해서 목적을 항상 보고 뛰기 때문에 이 여자랑 결혼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중에 만나잖아요. 친구 만났는데 이혼했고 그 애 둘이는 자기 애가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결과가 또 한편으로는 친구로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럴 수 있죠. 이 목적 지향이 어디서 또 드러나냐면 남자친구랑 이렇게 데이트할 때 자기가 스케줄을 짜온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자기가 예약했던 데 꼭 가야 되고.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일수록 그런 실수를 많이 저질러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답답한 착한 남자 스타일이 있는 거죠. 김래원은 되게 자기 모습도 그렇게 좋았을 거야.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랑 말했잖아. 자기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랑 계속 있으면서 함께 늙고 가는 게 그게 진짜 행복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것처럼 정말 자기가 노력해서 집도 이제 대출해서 받았어요. 같이 살려고 가구도 싸그리 다 하고 맞아. 이제 결혼도 하려고 청첩장도 돌리고 이제 그 진짜 목적을 이뤄가려고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런 사건이 터진 거니까 내 생각에는 자기의 갈피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거지. 맨날 술을 마시면서. 그리고 술을 마시면 그 목적이 계속 생각나는 거지. 얘랑 결혼을 하려 했었는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만약에 여자친구가 다시 받아주고 사귀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김래연? 되게 안 좋은 결혼이 됐을 것 같은데. 만약 결혼을 했으면 이혼은 여자의 입에서 나왔을 겁니다. 맞아. 이혼 얘기는. 왜냐면 김래연은 자기 목적을 이뤘고 그 목적을 깨고 싶은 생각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성에 대해서는 자꾸 그 날이 떠오르니까 집에는 충실하지 못하고 자꾸 술 마시고 일에 집중하고 집에다 돈을 벌어주고 여자는 계속 외롭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혼하자는 말 여자 입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실험이 있었어요. 이제 두 쌍을 갖다 놓고 그 1시간 시간을 줘요. 그리고 1시간 안에 못 만들 요리를 주는 거예요. 진짜 빡세게 하면 요리를 만들 수는 있어. 커플이 만드는 거예요. 처음 만난 남녀가. 근데 한쪽 남자한테는 이제 만들면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좀 해라. 절대 성공 못하지. 한쪽은 꼭 성공시켜라. 끝나고 나서 호감도를 물어보면 성공 못한 쪽이 호감도가 훨씬 높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남자들은 보통 요리를 완성시켜라 하면 완성시키는 데 집중한단 말이에요. 이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해야 자기가 이 여성한테 또 잘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게 약간 이 남자 근데 맞아. 또 생각해보면 이걸 뭔가 완수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남성분들이 대체적으로 좋은 사람이 많아요. 맞아, 좋아요. 좋은 사람이 많아. 근데 매력적이지 않아지는 거지. 이런 좋은 면 때문에. 이 좋은 남자가 가지는 딜레마인 것 같기도 하고. 나 같으면 뭐 안 만들어지지 않아도 상관없잖아요. 나쁜 사람이니까. 이게 뭐 똥인데도 무슨 상관이야. 그렇다고 매력은 없어. 그냥 완수를 안 할 뿐이야. 이게 꼭 완수를 안 한다고 매력 있는 건 아니고, 완수를 안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서로 좀 소통하고 해야 매력이 있는 건데, 뭐 그것도 아닌 거지. 아무튼 그렇죠. 맞아. 그리고 완벽한 결혼을 해가기 위해서 그 전 여친을 되게 외롭게 한 건 있었잖아. 하루 종일 자기 집을 위해서 막 일만 하고 결혼식이라고 남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많이 외로웠지 않았을까, 여자도? 여자가 너무 엄청난 악역으로 나오잖아요. 나는 그 악역이지. 여자가 이렇게 딱 김래원 집에 가서 딱 허리를 딱 까질 때 뭐지 이거 스릴러인가? 너무 소름 끼치는 거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그러니까 바람 펴서 파혼한 여자가 다시 찾아와서 다시 사귀자고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되게 재수없던 게 오빠는 나 못 잊는 거 내가 오빠를 잘 알아. 진짜 기분 나쁘다. 스릴러. 그치. 실망했겠지. 근데 내가 오빠 제일 잘하는데 오빠 안 그럴 거잖아. 정말로 나랑 헤어질 자신 있어? 김래원 같은 경우는 확실히 자기가 여성을 외롭게 만든 것보다도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만들면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초반에 공효진한테 꽃다발 들고 찾아오는 남자도 바람둥이고, 그리고 나중에 만나는 김래원도 어쨌건 완전 다른 모습인데 두 남자 다 굉장히 목적 지향성을 띠잖아요. 맞아. 내가 이렇게 하면 넌 좋아하잖아. 여자들 이런 거 좋아하잖아. 진짜. 그 말이 굉장히 많은 남성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바람을 피고 뭘 했어도 너랑 결혼해주면 되잖아. 네가 좋아하는 거 해주면 되잖아. 내가 너한테 여자들은 이렇게 갑자기 나 찾아나서 꽃다발 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랑할 수 있으면 좋잖아. 진짜 싫어. 어렸을 때 먹혔거든. 근데 일차원적인 생각이야. 이게 싸대기 맞아야 돼. 아 그래요? 맞았잖아 결국. 맞았지 그래. 꽃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더 때렸어야지. 바로 쳤었어야지. 차로 밀어야지. 좀 카구야 공주라고 그 일본 설하고 거기서도 나온 그 세 남자가 찾아와서 되게 막 보물을 주는데도 그 여자가 마음을 안 열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여자가 그래서 남자를 안 좋아하거나 그냥 이런다고 생각하지만 그 1차원적인 생각으로 접근해서 그렇거든. 목적 지향성. 이렇게 주면 좋아하겠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갖고 넘을 여자 없겠구나. 뭐 100조를 줬어. 안 넘어. 그럼 200조를 주면 넘어올까? 안 넘어? 그러면 얼마를 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중요한 건 그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꽃다발을 줬어. 근데 이 여성이 꽃다발 딱 반줬는데 안 넘어와. 그래? 반지가 쌌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결국엔 뭐로 카구야 공주가 하늘나라로 갑니다. 천국 갔네. 네, 하늘로. 나중에 한번 보고 그건 나중에 다시 잘 얘기해보자. 스포했어. 아니 이걸 민남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는 잘 모르지만 일본에서는 좀. 근데 공효진은 그 남자의 목적 지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이 남자는 좀 그 목적이 다르구나. 그래서 거기서 약간 좀 성욕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좀 들어요. 그 남자가 그 얘기를 하고 술자리에서 나는 다르다고? 나는 다르다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도 하고 자기의 꿈을 얘기한다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이런 것들을. 근데 공효진이 포기했다고 말하지만 포기라는 건 한편으로는 그걸 기대했기 때문에 포기한 거기 때문에 약간 그런 일말의 가능성, 이 남자는 정말 다른 거 아니야? 라는 가능성이 성욕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들긴 들었거든요. 그런 게 성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신기한 것 같아. 그러니까요. 나는 그래서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 두 사람한테. 그게 나는 공효진 마음이 아니올까 생각했는데. 아니. 근데 그때 공효진은 분명히 성욕을 드러냈잖아요. 난 그게 좀 궁금했어. 아니 가벼운 뽀뽀 정도는 하고 싶을 수 있어도 그게 갑자기 성욕으로 이어진다는 건 공감이 가진 않았어. 갑자기. 좀 약간 갑작스러운 마음은 있죠. 갑자기 세수할래? 갑자기. 순간 세수를 왜 하지 생각을 했는데 내가 좀 센스가 없네. 그 전에 근데 2시간 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걸 치면 약간 그 공효진의 모성애를 자극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있긴 있어요. 그리고 조금 궁금했을 것 같긴. 얘는 어떨까? 그 엄청 유명한 짤 있잖아. 이 남자 밤엔 어떨까? 이런 거. 지금 나만 지금 나쁜 생각을 했나 했는데 나쁜 생각으로 말한 거구나. 나 그래서 혼자 속으로 착한 생각 이러고 있었는데 같은 생각이었군요. 그런 거지 않았을까요? 그렇군요. 좀 한 번은 궁금해 보이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공효진이 그 역할상 되게 좀
일반적이지 않은 여자 주인공이잖아요. 청순하고 막 옛날같이 막 정조를 지키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자기 스타일 제가 엄청 시원시원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엄마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나 만나고 싶은 남자 만나. 엄마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게 문제지 이렇게 얘기했나? 그렇게 얘기했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것처럼 걔한테는 그게 그렇게 큰일이 또 아니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공효진의 캐릭터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너무 매력적인데?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많이 있는 여성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제 착각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게 또 궁금했어요. 이게 영화 제목이 가장 보통의 연애고 영화 제목은 크레이지 로맨스잖아요. 맞아. 완전 반대의 제목이란 말이에요. 영어 제목은. 어느 쪽이 더 어울리는 제목 같아요? 크레이지 쪽이 맞나? 그렇군요. 미친 것 같아요. 술 막 계속 퍼먹고 맨날. 그래요, 진짜. 오늘은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포인트들이 좀 다뤄진 것 같아요. 혹시 추가적으로 할 말씀 혹시 있을까요? 꼭 그렇게 잔이 막 밤에 좀 연락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술 먹고. 꼭 이렇게 용기 없는 애들이 꼭 술 먹고 그렇게 밤에 연락이 와요. 그거 여전히 진짜... 많이 오고 있나 봐요. 안 와. 그래요? 안 온 지 한 몇 년 됐어. 2년 됐나 봐. 그렇군요. 나이 들어서 그래요. 왜냐면 나도 젊었을 때 했거든. 나이 드니까 못하겠어. 자 그냥.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연님은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연애는 참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정말. 영화를 보면서도 어느 포인트에서 사랑이 싹 트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체 내가 이 사람을 왜 좋아하게 된 거지 잘 모를 때 스며들어오는 게 사랑이니까 열심히 사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랑을. 맞아. 이게 사랑이 타이밍이란 말이 꼭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 시간에 만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두 사람의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주기가. 이게 성욕이 뭔가를 만나고 또 안쓰러움이 되고 마지막 확신이 되는 순간까지의 그게 서로가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았는데 마지막이 약간 너무 판타지스럽지 않았나. 조금 그런 생각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영화 연애로 배웠어요. 한번 다뤄봤고 그냥 잡담하듯이 여러 가지를 했지만 굉장히 많은 여성의 속마음 그리고 남성의 이런 마음들을 좀 들려드린 것 같아서 뭐 그냥 저희들끼리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와. 아니면 여지를 너무 많이 주겠다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이 SNS에 글을 올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다면 만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진짜? 아니 다이렉트라고 카톡 같은 거예요. 카톡 같은 거요? 네. 인스타 다이렉트라고. 다른 사람한테 공유되는 건 아니에요? 안 돼. 그냥 둘이서만 카톡 하는 거. 그때 옆에 그러면 누가 있었나? 아내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내 28 없어요. 제가 다 뒤조사했거든요. 그래요? 네. 너무 치밀한데?